자, 거기 7절이 이제 네 가지인데, 휴업 폐업은 매년 나와요. 휴업 폐업은 요거는 일단 애올 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없고 직접 등록관청에 가라는 겁니다. 방문해야지. 컴퓨터로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무조건 우리 중개사법에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고용신고, 고용정신고 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자문서를 못해요. 반드시 직접 등록관청에 방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왔던 중개업 재개신고, 그 다음에 휴업 기간 변경,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거는 전부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미리 사전에 신고합니다. 휴업 신고, 그러니까 휴업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재개하기 전에, 기간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 이거는 당연히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기억하면서 가보죠. 법 21조 매년 나옵니다. 제1항.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3개월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합니다. 하루 이틀, 자, 조심해야 돼. 초과가 포인트야. 3개월은 신고 안 합니다. 3개월 초과가 돼야 돼. 3개월 이상 그러면 안 돼도 초과야. 초과하는 휴업. 자, 거래하니까 조심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후,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요. 자, 개설 등록 해놓고, 한 3개월 초과해서 아예 장사 시작도 안 했어. 그래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 휴업, 또 폐업, 또 휴업한 중개업 다시 시작, 재개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해야 돼. 또 네 번째, 휴업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네 가지 다 사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사후하면 안 돼요. 자, 2항, 제1항에 따른 자 줄거돼요. 휴업은 6개월을 더 초과할 수가 없어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무조건 휴업은 초과가 됩니다. 3개월 초과만 신고하고 원칙은 6개월 초과 휴업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가 나와요.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줄거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매년 나오죠. 자, 밑에 이제 갑니다. 1번. 휴업 및 폐업 등 신고가 합니다. 양걸 일본에 사전 신고라고 그랬어요. 사전 신고.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은 3개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 가로 열고,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포함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업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고서 양식이 한 개로 돼 있어.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다가 줄거세요. 가장 중요한 거.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입니다. 가로 열고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합니다. 자, 조심해야 돼. 휴업하고 폐업할 때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등록증 원본을 가져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등록증 원본 안 가져가요. 휴업 폐업할 때만 등록증 원본 첨부한다. 분사무소가 휴업한다면 신고 확인서 첨부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동그라미 2번. 자, 중요한 거죠.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절대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업 폐업할 때, 자, 우리가 세무서에도 신고한단 말이야. 세무서도 가고 등록관청도 가고 복잡하잖아. 한 군데만 가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거기 3번, 4번 묶어서요. 3번, 4번. 3번. 중개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하는 자가 세무서 부가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휴업, 폐업 신고를 동그라미 같이 하려는 경우는 한 군데만 가면 돼요.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다가 같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등록관청은, 안동시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에 보내줘야 되겠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를 해야 됩니다. 4번은 거꾸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중개업 신고 두 번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야 4번.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자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받아가지고 안동시청에 송부한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제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 휴업기간은 1번 조심하고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원칙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2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된 게 하나 있어가 찾아 나와요. 자 갑니다. 기억,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질병. 큰 병에 걸리면 6개월 넘을 수 있죠. 다음 미연, 군대 가는 거, 징집으로 인한 이병. 이거 취약 대학원 같은 데 가면 2년 3년 가야 되잖아. 취약, 리얼이 이제 작년에 들어갔어요. 임신 또는 출산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도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리얼이한 미염이 되겠죠. 그 밖에 그 4가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유. 대표 질병, 징집, 취약,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자, 양가로 3번에 기간 변경이나 휴업했다가 재개 신고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이거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죠. 동그라미 2번. 휴업했던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자, 4번 중요하고, 자, 우리 법은 대개 7일이 가장 많고요. 다음 지체 없이도 꽤 많아요. 지체 없이. 다음 10일도 한 몇 개 되고, 몇 개 안 되죠. 다음에 적시가 있어요. 적시. 한자로 쓰면 직시죠. 자, 지체 없이가 빨라요. 적시가 빨라요. 이거 알아야 돼. 이게 바람이다. 지체 없이는 지체하지 말고, 이 시기에 밥 먹고 하라는 거야. 밥 먹고 이제 주라는 거야. 이거는 적시야. 밥 먹다 숟가락 넣고, 바로 수저 넣고 바로 주라는 거죠. 적시야. 한 개밖에 없어요. 거의 적시는 한 개밖에 없다. 4번. 이게 제가 나온다고 이제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툭 나왔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이야. 휴업했다가 재개하자는 거죠. 재개 신고하면 숟가락 넣고 바로 줘야 돼요. 왜? 빨리 사인해야 되니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 줘야 돼. 적시야. 지체 없이가 아니고 적시 반환한다. 만약에 분사무소로 하면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를 적시 반환해야 되겠죠. 아까 휴업할 때 뭐 첨부했었어요? 등록증은 뭐 첨부했잖아요. 갖다 줬단 말이야. 안동시청에. 이 사람이 이제 영업하려면 적시 반환해 줘야죠. 적시 한 개밖에 없어요. 지체 없이가 아니고. 재개 신고하면 등록증을 적시, 사무증을 적시 반환한다. 자, 마지막 이번에 협회 이제 통보합니다. 자, 1번. 법인인 개공사는, 자, 줄거 보세요.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가능합니다. 분사무별로 휴업 또는 폐업. 요때는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첨부한다 그랬죠. 분사무별로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갑법인이 자, 서울의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가 자, 안동에도 있고, 예천에도 있고, 자, 이렇게, 영주에도 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여기는 이제 휴업 안 하고, 여기만 휴업할 수도 있어요. 여기만, 아니면 세 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각각, 이거 지점이니까, 여기만 휴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사무소별로 휴업할 수 있고, 폐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어디야, 협회에 통보해 줘야 되겠죠. 등록 관청은 휴업이나, 폐업이나, 기간 변경이나, 재개 신고가 되면, 한 달 동안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다음 3번은 동그라미처럼 폐업만입니다. 폐업. 여기. 자, 폐업했을 때는 아까 간판 철거해야죠. 이폐치, 폐업 신고한 개공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제재하러 갑니다. 제재.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개공이 아까 이거 신고하지 않고 휴업, 폐업, 재개신고 이런 거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신고하지 않고 3개월 초과 휴업, 폐업, 중개업 재개, 휴업 기간 변경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임등치, 반대 외워야 돼. 임등치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야. 개공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업무정지와 선택할 수 있겠죠. 임등치는 지금도 자꾸 외워나갑니다. 6개월 초과하면 임등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양식 한번 보죠. 표준 서식, 열지 서식. 자, 보세요. 자, 왼쪽에 분사무소, 부동산 중개업, 이거는 체크, 분사무소 체크하면 되겠죠. 거기 4개 한꺼번에 나오죠. 휴업할 때는 휴업, 폐업할 때는 폐업, 재개할 때는 재개, 기간 변경할 때는 휴업, 기간 변경. 여기다 체크하면 돼요. 4개가 한 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인, 개업과 종별, 중개, 사무소. 신고사항에 동그라미 치세요. 신고사항을 찾아내면 잘 보세요. 신고사항은, 자, 휴업은 잘 봐. 휴업은 휴업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휴업일이라고 그랬어요. 휴업 기간이잖아. 왜? 며칠부터 며칠까지잖아. 그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옆에다가 며칠간 이렇게 되죠. 이 며칠간 적어야 되겠어요. 100일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몇 개월 초과하면 안 되니까 3개월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초과하면 안 됩니다. 90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90일은 60일, 3개월 초과하면, 아니, 9개월 나면 안 되죠. 그죠? 3개월 초과합니다. 초과. 다음 폐업은 폐업일이야. 일. 폐업기간이 아니고, 이걸 장난친단 말이야. 휴업은 휴업기간이고, 폐업은 폐업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도 재개일이야. 재개기간이 아니고, 폐업일, 재개일. 다음 기간 변경, 요거는 또 기간이겠죠. 원래 휴업기간 며칠간, 변경 휴업기간 며칠간이야. 맨 위에 휴업도 기간이고 휴업기간 변경도 기간입니다. 폐업하고 재개는 일자야.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첨부서류 와보세요. 첨부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뭐하고 뭐 할 때만 첨부한다 그랬죠?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만 첨부한다. 잘라주고, 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한다. 첨부서류를 반드시 외워야 돼. 지금 이 양식이, 지금 이걸 우리가 법정서식, 법정서식 또는 별지서식, 표준서식 같은 말이야. 이것도 법이란 말이야. 법. 거기 종이조가리가 아니야. 이게 뭐야? 시행규칙이잖아요. 시행규칙이니까 국토부령이란 말이야. 국토부령. 법이야. 시험법이란 말이에요. 자, 시행규칙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문제 하나 볼까요?
오늘 한 거 가지고 그 14번 문제 봅시다. 14번 32인가? 네, 14번 문제. 32. 작년, 재작년 거네. 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개였어요. 네, 14번. 이 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시고 등자가 나왔죠. 네 가지니까 이제 등 이거야.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그 네 가지. 딱 이거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전자문서로 못하는 게 휴업, 폐업이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옳은 거 3개월에 휴업하려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또 고이면 안 되지. 3개월 초과라 그랬잖아. 초과. 그게 공인중개사법이야. 초과입니다. 3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 안 합니다. 3개월 초과 휴업하려는 경우는 신고해. 이렇게 틀린단 말이야. 3개월 초과. 제가 수업할 때 2번씩, 3번씩 읽잖아. 그럼 그게 답이야. 초과.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 초과 나왔죠. 초과에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죠.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에 한한다. 맞아, 틀렸죠. 아까 있잖아. 임신, 출산이 더 들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낸 거야.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번, 개공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려면 중개사무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틀렸죠. 등록증 첨부는 뭐밖에 없어. 휴업, 폐업만이잖아. 휴업, 폐업. 재개신고는 아니면 X입니다. 기간 변경도. 4번,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없다.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네.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있다. 자, 전자문서로 못하는 건 뭐뭐라 그랬어? 휴업하고 폐업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그럼 답은 5번.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즉시잖아. 즉시 반납받은 중개사 등록증을 즉시 받는 즉시 그죠? 숟가락 먹고 그죠? 빨아줘야 돼. 왜? 즉시는 한 개밖에 없어요. 답이 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부적인 공부는 다 했어요. 자, 개설 등록하고 고용신고했고 인장등록 다 했고 그 다음에 휴업 폐업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돈 벌러 가야 돼. 이제 돈 벌러. 자, 그러면 A와 민법 시간에 이제 갑과 을로 계속 하지만 여기서는 A와 B로 합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이 의뢰인이야. A 의뢰인, B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 그러면 매도 의뢰인, 우리 집 좀 임대 놔달라 임대 의뢰인이죠. 그럼 의뢰인이 이제 갑 개공한테 가서 의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뢰가 바로 뭐냐 하면 의뢰가 위임 계약이죠. 알았습니다. 팔아줄게요 라고 이제 이 위임이란 말이에요. 부탁하는 거죠. 위임은 우리 중개사법이 없어. 그럼 민법으로 가야 돼. 이제 위임 계약 보면 위임 계약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A가 의뢰해놓고 바로 너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 위임 계약, 의뢰 계약을 합니다. 위임할 때는 의뢰인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 전화로 많이 온단 말이야. 아니면 이 사람의 위임이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의 위임을 받은 또 위임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뢰를 받았어. 개공이 이제 열심히, 고용이 있다면 고용인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잘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중개를 해야죠. 알선에서 이제 거래가 딱 완성이 됩니다. 시계에서 체결을 한다는 거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딱 체결해요. 체결하면 이제 개공이 뭐 주냐면 계약 체결했으니까 빨리 돈 받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슨 계약서겠어요? 거래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그러면 이제 만들 때 자기가 한 통 보관해야 된단 말이야. 또 매도인에게 한 통 주고 매수인에게 한 통이면 최소한도 3통은 갑니다. 3통 만들어요.
세통 최소한도. 그럼 만약에 자 A는 갑 개공이 중개 썼고 B는 을 개공이 중개. 그러면 각각 한동 지분이 네 통 작성하겠죠.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가장 많이 씌어요. 전부 네 통입니다. 총. 그럼 한 사람이 이제 양타 치면 세 통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줄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서예요. 자, 중개 대상물을 열심히 성질 확인해주고 설명했던 그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주던가요? 이것도 이제 세 통이죠. 세 통. 뿌치가 세 통이죠. 또 뭐 주던가요? 그거는 그래 안 해봤어요? 예, 그렇죠. 아까 보증 서류, 보증 관련 서류를 줍니다. 교부. 이것도 세 개가. 자, 여기다 이게 이제 이걸 해야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업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요거 중개 의뢰. 요거 중개 계약이라고 그러죠? 중개 계약. 요걸 먼저 배우고 요걸 나중에 배웁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개 계약할 때는 서면으로 써요. 거의 전화로 해요, 그냥? 거의 전화죠, 그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땅 좀 사주세요. 이게 뭐죠? 전화니까 뭐죠?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낙성 계약, 분료식 계약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죠. 그러면 A는 이제, 그죠? A 중개사뿐만 아니라 B, C, D 아무데나 전화해놓죠, 그죠? 우리 집 팔아달라고. 이걸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해요. 아무한테나. 근데 딱 한 사람한테만 값을 찍어가지고 너만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걸 딱 하는 걸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시험은 거의 전속 중개계약이죠. 이거는 반드시 서면 작성해야 돼. 자, 보러 갑니다. 그러면 자 1절에 중개계약은 일단 뭐죠?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 우리 보통 가장 많은 거죠.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자, 법 22조 일반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다음을 기재해 줄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근데 이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러지. 일반 중개계약 작성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한 명도 없어요. 왜? 법을 모르니까 할 수는 있다. 그럼 이제 계약서 기재사항이 뭐냐? 1.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 가격이야? 예정 가격이야? 그 포인트야. 예정 가격이야. 아직 거래 계약서를 안 썼단 말이야. 중개 계약을 예정 가격이야. 그 다음 3. 중개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입니다. 4. 그 밖에 개공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요걸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의뢰인이 개공에게. 자, 다음 영식구조.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또 줄거 권장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자, 양가 1번 나오면 일반 중개계약의 의의는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의뢰시키는 계약이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불특정 개공입니다. 아무한테나 그냥 집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 2번. 자, 동그라미 2번 줍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의 개공사에게 일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때 기재사항은 가끔 나오는 기억해야 돼. 박스. 아까 봤던 거 기억.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리언 중개보수, 리얼 준수할 사항. 한 두 번만 읽으면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야 있는데 의무는 없어. 사용할 의무는 없죠. 권장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서식을 표준 서식 같은 말 적어보죠. 표준 서식, 법정 서식,
별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개공은 이 별지 서식 사용 의무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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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번에 전속 중개계약서는 썼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만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번엔 전속이야. 전속 중개계약서 반드시 쓰면 써야 돼. 이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돼요. 몇 년 보관? 3년.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 적어야 돼. 전속 중개계약 서면 작성해야 돼. 자, 법 23조 딸딸딸딸 외워야 합니다. 법 23조 제1항 중개 의뢰인은 A나 B는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 동그라미 치세요. 특정한 개공, 특정한 갑 개업 공개 영사를 정하여 그 특정 개공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딱 갑을 딱 한정해서 중개를 시키는 거야. 다음 2항 제1항에 따른 전속 중개계약은 국토부령 즉 시행규칙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법정서식 사용 의무 있어요. 그리고 개공사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그 해당 계약서를 국토부령안이 정하는 기간, 이게 3년입니다. 3년 기간 보존해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이 몇 년이라고? 3년이야, 3년.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업무정지당해요. 제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이 지금 협회가 이용하고 있어.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주거대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어디에 공개한다고? 거래정보망이나 일간 신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때는 자, 공개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시행령 20조 제1항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한다. 전속 중개계약 원칙은 3개월이다. 다만 조심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요. 자, 우리는 전속 중개계약 기간을 5개월로 한다 그러면 5개월이야. 그리고 약정이 없을 때는 3개월로 합니다. 자, 밑에 양을 1번에 전속 중개계약 의입니다. 전속은 딱 한 명에게 중개계약하라고 정해주는 게 전속이죠. 특정 개공입니다. 자, 양말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 동그라미 1 중요. 자,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만약에 체결했다 그럼 양가로서 한번 중요. 전속 개공의 의무입니다. 의무 1.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할 의무입니다.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 중개계약 서면으로 체결해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아까 서면 보존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 보존해야 돼요. 3년. 그리고 동그라미 3 정보 공개 의무 어디에다가 공개했죠? 두 군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돼요. 그럼 대개 이제 전속들은 어디에 공개하겠어요? 일간신문에요? 엄청 비싸요. 일간신문은.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때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공개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맨 밑에 이 정보 공개 기한은 7일 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 7일 내 공고해. 7일 내 거래정보망이나 일류신문에 7일 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니은 다 설명한 거예요. 자, 니은의 정보 공개 방법은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반 신문의 두 군데 중에 해야 됩니다. 자, 현재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한방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자, 티거제 공개 사실은 통지한다. 자, 갑니다. 땡땡. 전속 중개계약서에 보면 자, 개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했어요. 중개는 지시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그 공개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 문서로 통지합니다. 문서로 통지. 그리고 리얼에 공개해야 될 정보 내용. 여기 자주 나와. 공개해야 될 정보 내용은 땡땡 적어. 확인 설명서랑 거의 비슷합니다. 확인 설명서랑 비슷하자. 자, 이건 암기돼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나와 보죠.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다음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용도 등 줄거보세요.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대상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개 대상물 특정이죠. 특정. 그 다음 상태야. 벽면과 도대 상태. 수도, 전기, 가스 등등등 맨 뒤에 상태. 자, 가는 대상물 특정. 나는 상태. 다도 상태. 이거는 몰라.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주거. 입지 조건. 다음 일조, 소음, 진동 등 주거의 환경 조건. 다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리죠. 소유권, 전세권 등등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괄호 동그라미 권리관계에 관한 권리관계. 다만 조심하세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절대로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개인 인적사항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다음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법. 4.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동그라미 치세요. 아직 중개가 안 됐잖아. 예정 금액하고 공시지가야. 공시지가도 전속 중개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하고 공시지가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적사항입니다.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방법은 공개 안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참고학습이 아니라 중요 표시하세요. 자, 이 전속 중개계약서의 공개사항하고 아까 확인설명서가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거기 확인설명사항 중 전속 중개계약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 거, 공개하지 정보하는 거. 자, 갑니다. 중개보수죠. 전속 중개계약서에서 조심해야 돼. 중개보수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대액 잘라주고, 또 취득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은 공개 정보가 아닙니다. 자주 나와요. 전속 중개계약에 공개 안 하는 거, 정보 아닌 거, 중개보수. 다음, 취득세율입니다. 중개보수하고 취득세는 확인 설명할 때는 적습니다. 근데 공개사항은 아니에요. 이걸 자주 나와요. 다음 4번의 전속 중개계약서의 의무. 기억 반대해야 돼.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해 주는데 땡땡합니다. 개공은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이걸 많이 나와요. 일주일에 1회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중개 업무 처리상을 동그라미 문서로 통지해야 돼. 문서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 줄 업무가 있어요. 그다음 미연의 확인 설명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무죠. 땡땡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4번. 자, 의뢰인의 업무 중개 표시하세요. 의뢰인, 중개 의뢰인이나 자 전속 중개를 해놓고는 보세요. 이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의뢰인이 자 갑한테 갑 개공한테 자 의뢰해서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해놓고는 자 전속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을한테 팔았다. 나쁜 놈이죠. 그죠? 이런 놈은 자 위약금을 물어야 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전속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자 1번 줄거대 위약금 지급 의무야. 위약금 지급 의무 두 개야. 위약금. 자 기업 다른 개공 자 동그라미 다른 개공에게 즉 예컨대 을에게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약금 보수 다 줘야 돼. 땡땡. 중개 의뢰인이 A가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줄거든. 유효기간 내에 원칙은 몇 개월이었죠? 3개월. 3개월 내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 갑 이외의 다른 개공사, 갑이 아닌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를 하면 그가 지급해야 될 중개 보수 해당 금액, 쉽게 해서 0.5% 하세요. 0.5%를 전속 중개계약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기억 잘해야 돼요. 자, 전속 계약 해놓고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서 계약 체결하면 자 중개보수 전액 다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돼. 다음 이번에는 조금 달라. 니은 전속 개공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근데 자 갑이 자 이 P에게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P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 쓰면 돼. 근데 얘를 빼고 둘이 사바사바 이제 둘이 계약한다는 거. 이거 좀 나쁘죠, 그죠? 그거는 전액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 갑니다. 소개한 상대방 B와 전속 중개약 개공을 배제하고 동그라미쳐 개공값을 빼고 배제하고 거래계약 체결한 경우입니다. 땡땡. 중개의뢰인 A가 유효기간 3개월 내에 전속 개공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B와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쉽게 빼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을 때는 자 그가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예컨대 0.9%를 전속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두 개 기억해야 돼요. 자, 전속 계약 해놓고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서 계약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한 경우는 0.9% 다 줘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소요비용 지급보입니다. 이거는 위약금이 아니고 비용만 지급하는 거야. 자, 갑니다. 전속계약 유효기간 3개월 내에 자 줄거보세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했어요. 자 이번에는 갑을 전속해놓고는 A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합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간 비용을 지급해 줘야 돼. 스스로 발견 서발 이렇게 하면 서발 좀 이상한 발음은 여기 아이 서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그가 지급할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거야. 50% 범위 내에서 비용 줘야 돼요. 범위 내에서 개공사 갑이 중개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서발 스스로 발견한 다른 사람과 거래하게 되면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 자, 마지막 3번에 이제 협력 의무죠. 중개 의뢰인은 개공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히
협조해 줘야 됩니다. 자, 5. 유효기간. 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아까 몇 개월이었죠? 원칙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에 끝내면 6개월, 7개월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또 두 개를 묶으면 약정이 없는 한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많이 출제해요. 약정이 없는 한 3개월. 자, 제재는 1. 업무정지입니다. 자, 개공이 전속계약서 서자 등을 합쳐요. 무조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서면 위반, 서면 이상 이거는 업무정지입니다. 서면 위반은 전속중개계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거나 또 계약 서면을 보존하지 않으면 몇 년이었죠? 3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서면 위반은 업무정지야. 다음 2번에 임등치는 더 외워야 됩니다. 임등치는 자 정보 공개하는 거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 대상물에다 주고나간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임등치죠. 또는 중개 의뢰인의 자 비공개 요청했어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하면 계좌 등록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임등치부터 먼저 옵니다.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개하지 말라고 비공개 요청했는데 반대해서 공개한 경우는 공개 의무 위반, 비공개 의무 위반은 임등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속했고요. 자, 오른쪽에 이전에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죠. 자, 아까 선속이 7일 내에 공개를 해야 돼. 어디 공개한다 그랬죠? 지금 나오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가 어디였죠? 또는 일간신문, 조선중앙 이런 데. 저처럼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 하니까 누구나 조선중앙 이런 거, 동아 거래 정보망 보러 갑니다.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 정보. 자, 법 24조.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만 지정을 합니다. 이랑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개공에 동그라미쳐 개공상호관이야. 부동산 거래 정보는 개공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랑 사용 못합니다. 개공상호관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유통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줄거세요. 지정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자, 그래서 국장이 개공상호관에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지정하려면 뭐가 돼요? 컴퓨터 그런 걸 갖춰야 되겠죠. 많이 들어오니까. 자, 2번 가면 2항.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에 기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3번 여기 가장 많이 나와. 제3항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해. 지정받은 자, 즉 거래정보사업자는 딱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줄거래요. 운영 규정.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 규정을 3개월 이내에 정하여 국장의 승인받아야 돼. 자, 운영 규정은 3개월 내에 국장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받아야 됩니다. 또한 같다. 자, 제4항 거래정보사업자는 현재 한방입니다. 한방.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것만 자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으로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의뢰 안 받은 것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받은 물건만 공개한다.
그리고 잘라주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개공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하면 안 돼요.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 7항. 개공은 개업공개기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말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중개대상물 거래가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을 썼어. 그럼 그걸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에서 내리라는 거야. 그 다음 지체 없이 완성됐다고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그래야 거래정보망에서 다운을 시킨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이제 뭐 절차가 있을 텐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장 넘겨서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지정 절차 박스 있죠. 이걸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먼저 하고 갑니다. 자, 박스에 보면 먼저 지정 요건이 확보되면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에 지정서를 주느냐 하면 30일 내에 지정되었다고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 규정을 만들어 국장에 승인받는다고 그랬죠? 몇 개월 내? 3개월 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규정을 제정해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내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 30일, 3개월, 1년. 이걸 장난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정 신청하면 국장이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줍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 국장에 승인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1년 내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좀 와보세요, 이제. 자, 1번의 의의를 잘 기억해야 돼.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누가 이용한다고요? 일반인이 다 이용해? 개공만 이용해? 개공만 이용한다고요? 포인트야. 개공. 갑니다. 의의. 자, 넓은 의미에서, 자, 줄거세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란, 정보망이 바로 네트워크이란 말이야. 네트워크이란 개공사 상호간, 정보란 치세요. 개공만 사용합니다. 개공 상호간에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유통 촉진을 설치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사용하는 통신망이에요. 개공 상호간만 사용합니다. 일반인 사용 못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고, 자, 144페이지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2번 거래정보 사업자 갑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1번의 의의. 자, 국장은 개공상호간이라고 해서 개공상호간의 정보 공개와 유통 촉진하기 위해서 거래정보망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자, 줄여서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해. 거래정보 사업자. 거기 30일, 3개월, 1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밑에 1번에 지정 요건. 요게 작년, 재작년 나왔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기억.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왜냐면 컴퓨터가 큰 게 있어야 되니까. 자, 조심할게. 자, 개인도 가능하다는 거야. 개인이든 외국인도 지정받을 수 있어. 반드시 법인 안 하지 않아요. 개인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여기 이제 내용이 니은. 자, 당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자, 가입해서 이용을 신청을 한 개공수가 500명 이상이 돼야 돼. 개공이 500명 이상 나 사용하겠다고 이용 신청하고 또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 쉽게 해서 광역시도에 30명 이상 있어야 돼.
자, 거래정보망을 이용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개공이 500명 이상이고 2개 시도에 3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음 티귿 리어 조심하세요. 티귿은 정보틀이 기사가 1명 이상 왔고 이건 직원 얘기입니다. 자, 만약 여기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의 직원에 최소한도 직원에 자 컴퓨터 좀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겠죠. 또 공인중개사 한 명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직원이야 티귿과 리얼은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확보하고 리얼 개공이 아니야. 그냥 공인중개사야. 직원이니까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돼. 그리고 미엄 컴퓨터가 커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용량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지정 신청은 국장에게 해야 되겠죠.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동그라미 지정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신청 제출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지정해서 지정서 교부해 준다 그랬죠. 며칠 내 교부한다? 30일 내. 이게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받은 며칠 내? 30일 내, 30일 내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한다. 자,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대장, 그 대장에다가 기재한 후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죠, 나오기는. 자, 그럼 지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보세요. 지정번호와 지정연월일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음, 니은 전문 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 전문 자격자가 누구였어, 아까? 기사하고 공인중개사죠. 자, 4번 중요합니다. 운영 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아야 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 규정을 만들어 승인을 3개월 내죠.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3개월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에 승인받는다. 그 밑에 이제 기업부터 미연까지 있죠. 그죠? 운영 규정에 기재할 사항이죠. 여기 한번 나와서 또 운영 규정에는 먼저 기업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등록 절차. 다음 니은의 자료 제공 및 이용 방법. 이건 가입자에 대해 회비 받죠.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리얼 거래정보 사업자와 가입자의 권리 의무. 미음 그 밖에 거래정보망 이용에 관한 사항. 이걸 적은 규정이 운영 규정입니다. 자, 마지막에 5번. 언제까지만 운영해야 돼요? 1년 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1년 이내에 이제 거래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1년 내 운영 안 하면 나중에 나와요. 지정 취소 당합니다. 자, 오른쪽 가죠. 3. 의무. 1.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는 정보 공개 의무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주거돼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공이 우리 땅, 우리 건물 어디 중개대상물을 올려달라. 그럼 그것만 올려야 돼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 차별적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양글 2번. 개공의 또 의무는 개공도 거짓말로 자 올리면 안 되겠죠. 개공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말로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또 중개가 끝나면 통보해주라고 그랬죠. 그거 내리라고. 해당 당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계약서 썼다고 빨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물건을 다운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재역으로 갑니다. 제재는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이번에 좀 머리 글자 좀 따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캔입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야. 임의적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외울게 운, 의차, 사망, 해산, 1년이다. 오케이. 운, 의차, 사해, 1년. 일단 옆에 적어 놓고요. 운, 의차 아니면 1년을 먼저 쓰지. 운, 의차, 1년이 더 많이 나오니까 1년, 사망, 해산, 사해. 운, 의차, 1년, 사해. 운, 의차, 1년, 사해. 그걸 적어 놓으세요. 일단 나중에 외웁니다. 운, 의차, 1년, 사해의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조금 더 머리 글자 딸 거예요. 자,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머리 글자 땁니다. 기억에 거짓에 거자동을 하면 거짓말. 거짓 그 밖에 부정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 다음 니은 운영규정의 운이야.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 운영한 경우. 운영규정 위반이죠. 다음 티귿 개공으로부터 정보를 의뢰받은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하거나 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거나 또는 개공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 공개한 경우. 여기까지 바로 운의 차 이렇게 옵니다. 거짓 지정, 운영규정 위반, 그 다음에 의뢰받지 않은 거, 다음 차별 공개, 운의 차, 다음 리얼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년. 그 다음 사망 해산입니다. 미음 개인인 개공이 사망한 경우. 개인이 죽었잖아. 그럼 당연히 지정 취소해야지. 할 수 있다. 또는 법인은 해산이란 말 나오겠죠. 법인인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죠. 이렇게 운의 차 1년 사망 해산. 그러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2, 3년 한 문제 꼭 나와. 머리 글도 딴 걸 외워줘야 됩니다. 운의 차 1년 사해. 다음 또 제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부자들이잖아. 그러니까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 자, 국장은 국토부 장관은 국장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립니다. 자, 기억. 결국 운영이죠. 운영. 거래정보사업자가 동안에 운영규정의 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 운영한 경우. 그러니까 운영규정 위반 이렇게. 운영규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 이제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말을 안 들었어요. 국장의 말 안 들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해서 보고, 자료 제출 등등등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자, 3번 중요. 자, 1항 1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부자들에게 1항 1반 때는 요거밖에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자, 요겁니다. 중간에 의차 요거 위반하면 1-1이야. 요거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죠. 의차. 자, 의뢰받지 않는 거 했다. 차별 대접했다. 1항 1반. 의차 1항 1반. 거래 정보 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학년 1반입니다. 의차. 자, 의차도 이렇게 싹가면 둘이 나온다 그랬죠? 2차 이러면 쉬워요. 무조건 2자가 나오면 우리 읽을 때 이것도 2라고 해요. 의사를 2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차 1학년 1반. 다음 양어리은 개공은 잘못하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자, 오른쪽 한번 보죠. 양식 보세요. 표준서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야. 이건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네, 국장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국장. 자, 맨 밑에 국토부 장관 기하 이렇게 돼 있죠. 국장 기하. 자, 밑에 신청인 제출서요. 요게 이제 암기가 돼야 돼. 제출서요. 자, 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아까 몇 명 이상이었죠? 500명 이상이죠. 500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출구세요. 거래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개공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자, 500개 이상이죠. 만약에 600명이 가입 신청했다. 600개 가입 신청서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입니다. 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2번에 자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2번 3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하고 3번에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 4번. 최소 몇 개야 이거는? 한 개죠. 한 개. 직원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거래정보 사업자의 직원이야. 그래서 처리기사 자격증 1개, 중개사 자격증 1개. 자, 4.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부가치 통신 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은 500명 이상이 가입한 가입 신청서하고 개공의 사무소 등 4번. 2번, 3번은 한 개씩입니다. 최소. 자, 그리고 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는 최근 문제 나왔던 게 4번이 4번, 04번. 33회 작년 거네요. 아, 이걸 우리 전문달에 풀었었나요? 안 풀었어요. 자, 04 보죠. 중개 의뢰인 갑과 개공사 을은 이 법령에 따른 전속인의 전속 중개계약서 체결하고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했다. 틀린 것. 전속 중개계약 1번 중개 의뢰인이 갑이고 개공이 을입니다. 갑과 을이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은 몇 개월이었죠? 3개월인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로 따르죠. 유효기간을 4개월의 약정에 약정은 유효하다 정확하고. 2. 을은 전속 중개계약 서면은 몇 년 보존? 3년간 보존한다. 3. 갑은 을이 이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고. 4. 전속 중개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 계약 안 해주고 그럼 둘이 또 합의하면 되겠죠. 갑과 을이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니까 계약 자의 원칙이야. 5번 그럼 답은 5번이네.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3개월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 서발 나왔네. 서발은 2분의 1 범위죠. 스스로 발견한 을과 상대방과 거래하면 갑은 을에게 지급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거짓말이죠. 서발 그러면 위약금이 아니고 비용 지불한다 그랬죠. 50% 범위 내에서. 자, 여기 밑에 해설서 외워야 돼요. 5번 해설. 자, 유효기간 내에 서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50%로 인해서 위약금 주는 게 아니고 소요한 비용을 지급해. 비용 지급. 뭐 그런 식으로 출제예요. 또 8번 보면 8번. 이 법상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업 이거잖아. 작년에 나왔네, 그죠? 거운의 차 1년 4회 그거 찾아라는 거야. 보죠. 기억 거짓 이거 필요도 없죠. 거짓에 거운의 차 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몇 년 나왔어? 1년 나왔고 이것 개업 공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 나오네. 의뢰의 차 리얼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정방의 운영규정 위반 운 나왔네요. 전부 다네.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자, 거운의 차 1년 4회 이런 머리 글자 따는 거를 빨리빨리 풀라고 하는 거예요. 거운의 차 이제 먼저 애원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지정에도 아니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규정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운영할 거냐. 쉽게 하면 이 법인의 정관하고 비슷한 거죠. 거운의 차 1년 4회.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154페이지 의무화로 갑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면.